예, 새해 들어 이제 둘째 날 거래가 오늘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또 오늘 시장 나아갈 방향들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증시 뭐 뜨겁다고 표현하기 좀 그랬습니다만 연초 시장이 이렇게 또 강하게 갔던 적도 보면 연말 연초 강했는데요. 뭐 흐름을 좀 탄 걸까요? 네, 어제 뭐 미증시도 결과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최고치 같고, 뭐 나스닥이 7,000피 시대 연고고 IT가 다시 좀 오르는. 그래서 뭐 다우지수도 거의 2.5만 피 지금 거의 간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런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왜 우리만 못 가요? 뭐 이런 얘기를 연말에 많이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급으로 꼬여 있는 장이었고 지금은 풀어내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퍼폼 찍었던 부분들, 뭐 디커플링으로 처졌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채워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초강세 시대를 살고 있고 외국인들의 환차익이 높아지는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보다는 외국인들의 매입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또 뭐 말씀하시겠지만 사실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부담인데 시장이 물론 부담으로 크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게 종목별로 분명히 등락 흐름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건 두 번째 코너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 한번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올해 유동성 환경은 이제까지 우리가 봤었던 유동성 흐름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환경인 거는 맞다. 하지만 급격하게 변화되는 부분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꺾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뭐 하나씩 좀 살펴보죠. 사실 주가하고 경기가 따로 가지는 않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같은 방향을 뛰는 게 일반적이고 시차가 좀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 교역이 개선됐다. 우리 수출 데이터 뭐 기억해 보시면은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낙수 효과라고 부르죠. 뭐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이 이만큼 성장률을 높였기 때문에 신흥국들도 덩달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대해서 뭐 색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201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 얘기가 참 많아요. 경기에 대해서는 뭐 연준장이나 ECB장이나 나와가지고 뭐 자신감 있는 표현을 막 얘기를 하다가도 맨 말미에 가면은 뭐라 그래요? 근데 물가가 뭐 이러면서 이제 꼬리를 내리는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점진적인 속도,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붙지 않았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옐런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물가 부진이라고 해석을 했고 지금 파월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제 회피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우리가 일반적인 예측은 뭐 물가가 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연준이 3번 금리 올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되는 게 올해 2018년도의 모습일 텐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의견을 물어본다면 난 상반기 장이 좋을 것 같다. 하반기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면 6월, 9월, 12월에 금리 인상을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하반기의 우려고 적어도 상반기에는 이러한 우려감들이 크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읽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동성 흐름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증가율이 둔화되는 건 맞지만 우리가 뭐 타이트닝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큰 변화 없을 거다. IT가 이익을 주도하는 작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 했네라는 얘기를 많이들 이제 들으셨을 텐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안정성, 뭐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그림들 이게 2018년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상반기 장에는 뭐 유동성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
긍정적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보게 되면 선진국 시장은 이미 금융위기 이전 레벨을 뛰어넘은 지 오래죠. 예. 근데 우리 증시는 대한민국 증시는 참 애매한 게 신흥 증시도 아니고 선진 증시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는 이 신흥 증시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위기 이전 주가를 아직 못 갔죠. 그래서 뭐 많이 올랐잖아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라는 부분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확산 사실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거 확산 아닐까요? 그래서 대충 찍어도 오르는 종목 개수가 많은 장이 정답 확률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기저효과를 반영한 작년이 워낙 이 상승률이 좋았던 시장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좀 꺾여져 내려가겠죠. 계속 뻗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쏠려 있던 뭐 관심을 일부 풀어낸다고 보고 있는 거고, 여기 보는 것처럼 패시브의 성과는 빠졌고 액티브의 성과가 이렇게 급개선이 나오는 시장이면 다른 종목들이 더 열심히 뛰고 있는 시장 분위기가 요즘 분위기 보시면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타 종목들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2018년도에 확산 기대감도 높이고 있으니 증시 괜찮을 거야라고 읽어도 큰 무리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경기 상황과 궤를 같이 하는 게 주가인데요. 올해 이제 흐름이 선진국 중심으로 괜찮을 거란 얘기인데, 다만 이제 경기 확장에 막바지 단계로 좀 가고 있다. 이 사이클상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리고 물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가 좋고 하반기는 좀 밀릴 거라고 하는 게 시장의 기대감들이 또 어떻게 하반기에 쏠릴지는 그렇죠. 그때 가서 죠 근데 사실 오늘 종가도 예측 안 되는데 올해 말 증시를 어떻게 맞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뭐 장차가 뭐 상고하저라 그랬어. 뭐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요. 네. 큰 그림도 그려야 되고 대응은 어쨌든 간에 또 더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거죠. 자, 포트폴리오를 좀 볼 텐데 뭐 코스닥 150 레버리지 뭐 좀 불을 뿜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종목을 안 끼워 넣으시지만 그 코스닥의 한 종목 150개 종목을 한 방에 넣은 거잖아요. 신의 한 수로 가고 있고 대한항공도 급등했고 포트를 아주 좀 흥분감을 가지고 좀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뭐 며칠 안 됐는데 벌써 10%가 훌쩍 넘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효자가 됐죠. 예. 뭐 잠시 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전일자 등락만 한번 뭐 제가 정리를 해서 들고 왔는데, 뭐 삼성전자가 과거처럼 뭐 하루에 3% 4%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수가 가속이 붙죠. 그럼 벌써 지금 2,500 넘어가지고 지수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제안포트에서 보고 있는 이거 전일자 등락입니다. 이게 수익률이 아니고 전일자 뭐 얼마 오르고 얼마 빠졌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제안포트에서도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IT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포트가 아니에요. IT 한 종목 있고 통신 있고 철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서비스 CGV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정유도 있고 비철도 있고 화학도 있고 코스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한 종목에서 뭐 20종목, 30종목 이렇게 풀어내 버리면 그 중에 몇 종목 맞죠? 예. 그러면 저는 방송하기 편해요. 네. 예. 한 30개 정도 불러놓고 그 중에서 오른 거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냐. 이렇게 방송 저도 편한데, 그렇게 되면은 취사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아서 이제 10종목 딱 풀 배팅 할 때 10종목이고, 제가 시장을 좀 불리하게 볼 때는 10종목을 안 채워서 방송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풀 배팅, 풀샷을 때리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연말장에서 강조를 많이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장에 녹아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자동차에 묶여있는 뭐 현대제철이나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환율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원화의 단독 강세 요인이죠. 뭐 대북 이슈가 화해 제스처가 와서 어제 9원대 원달러 하락이, 달러가가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고 원화의 단독 강세 요인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판매 목표치를 낮춰 잡았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755만 대, 뭐 전년 대비해서는 8%대 감소한 수치를 줬죠. 그래서 뭐 환율도 부정적이었고 목표치도 내렸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자동차에는 마이너스 요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단으로 있는 뭐 화학 송원 산업은 맨 마지막 날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래서 어제 하루 좀 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쏠려 있지 않은 포트가 지금 시장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한포트 한동안 이걸로 끌고 갈 겁니다라는 부분은 연말에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한동안 이 풀베팅 때린 10종목을 변동 없이 끌고 갈 예정입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삼성전자 얘기서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4일날 잠정 실적으로 시장에서 많이들 알고 있었는데 9일 이 발표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9일날 잠정 실적을 어떻게 뭐 발표하느냐 이 부분에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이. 얼마 전까지는 4분기 잠정 영업이익으로 뭐 16조 이상 쳐다보는 시각들이 많았죠. 16조 중반 이상을 보는 시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뭐 환효과다, 뭐 대규모 성과급이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좀 작게 보는 쪽은 지금 15조도 안 되게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워낙 눈높이 격차가 좀 크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는 15조 중반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시장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봐라, 눈높이가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봐라, 전 분기 대비해서도 큰 폭 강세고 YOY로 봐도 엄청난 폭의 강세고 역사상 최고 이익을 달성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2017년도 54조 영업이익에서 6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삼성전자를 어닝으로 깔 수 있는 시점이냐라는 부분으로 저는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활발하니까 시장이 좋잖아요. 삼성전자가 뛰기 시작하면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지수는 가속이 붙습니다. 그럼 우리 증시도 와 나스닥은 7,000피네 뭐 이렇게 부럽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코스피도 뭐 2,800, 2,900, 3,000 못 가리란 법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할 회사가 대한민국 시장 대표값을 띄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움직여주면 가속, 지수의 가속을 담당합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9일날 잠정 실적이 우리 가이드에서 큰 폭으로 하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악재 노출로 볼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나왔네. 그럼 다음 1분기 기대값은 얼마일까? 이 부분으로 관심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거의 끝나가죠. 예. 조만간 아마 다음 자사주 매입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주주환원 뭐 10조 원대 주주환원을 이미 못 박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꺾어내죠? 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대한항공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언제 저렇게 올랐나? 36,000원이네. 장타가 3만 원서부터 떠들었는데 고집을 부리던 종목이 벌써 20%가 났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강조드렸던 부분은 과거에는 돈 벌면 뭐해? 한진해운이 다 빨아가는데 라는 부분으로 아쉬움을 표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최고의 호재는 돈 벌면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구멍난 독이 아니고 이제 뭐 구멍을 떼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밸류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 밸류에이션 좀 더 올려도 되는 상황이고 여객선 운임 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고 항공 운임은 플러스 값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승률이니까 위의 값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 과거에는 뭐 돈 빨아가는 하마가 있었으니까 부채 비율을 높아지는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젠 아니죠. 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면 재무적으로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환율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대한항공 고를 때 처음 뭘로 골랐어요? 워낙 강세 수혜주 고르다가 대한항공 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역으로 환율을 역으로 읽으면 대한항공한테는 긍정적이었죠. 유가가 60불 왔다고 유가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유가 70불, 80불 갈 겁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라고 있는 시각이 더 강하고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또 이 항공주들은 유류 할증료라는 걸 이용해서 소비자한테 가격을 전가를 시키죠. 그래서 유류 부분을 과도하게 읽을 필요는 없다. 유류보다는 환 이슈가 훨씬 더 항공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왜냐하면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원달러가 튀면은 평가 손을 반영을 해야 되고 원달러가 빠지면 평가 이익을 반영을 합니다. 지금은 평가 이익 구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높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풍산도 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0% 정도 찼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비철 쪽에서 지금 구리가 미스터 마켓, 뭐 닥터 쿠퍼, 뭐 경기값을 설명하는 뭐 그냥 지표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가 달리고 있는 구리가고 어제는 뭐 소폭 간밤에는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구리가 긍정적 부분을 개최할 수 있는 거고 주가는 3분기 실적 보고 많이 밀렸죠. 예, 사실은. 근데 4분기 실적 기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 부분의 이 피크는 항상 4분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도 변함없이 뭐 그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CGV는 낀 지 한참 됐는데 얼마 못 먹었어요. 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이 그림 강조를 많이 했죠. 과거에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영업이익이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외국에서 벌어지는 이익이 더 높아집니다. 라는 부분으로 제가 포커스를 맞췄고 중국, 터키, 베트남 여기에서 얼마나 잘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 많이 드렸는데 뭐 중국에서 또 말 바꾸기 해가지고 뭐 단체 감각에 또 오케이 뭐 사인 주고 있는 상황이라 어제 화장품 주식들 땡큐 많이 했죠. CGV도 어제 날짜로 100호점 열었어요. 그러니까 상영관 100개가 아니고 예. 멀티플렉스관 100개예요. 그러니까 해외 합쳐서 중국의 100호점이요. 중국에만.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만큼 노출돼 있는 회사라는 예. 인식이 필요하고 국내에는 포화 상태잖아요. 이미 영화관 들어갈 만한 데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를 보고 있는 CGV고 중국, 베트남, 터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우려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워낙 중국에서 시끄러웠으니까. 근데 해빙기 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면 뭐 이쪽 또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편입한 지 꽤 되고 이 수익이 좀 별로 안 쌓인 상태라 이 종목도 뭐 좀 답답하지만 기대치를 이어갑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동차가 좀 부진했었던 부분들 예. 사실 뭐 환흐름을 과하다라는 평가 말고는 지금 누가 뭐 정확히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마이너스 효과를 좀 매기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좀 모비스의 이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어디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한 포트 그대로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필요한 거죠. 예, 네. 뭐 한 종목, 두 종목에만 소위 그럼요. 이제 네. 몰빵했을 경우에 올라갈 땐 좋지만 그래서 이렇게 오로원 아신 게임이죠. 예, 적정한 포트폴리오가 함께 균형 잡히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죠. 예. 자, 포트가 아주 단단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략 한마디 마무리하지요. 전일자 거래소 상승수가 거의 500개 나왔어요. 네. 498개, 코스닥이 834개. 예. 우리가 바라던 시장이잖아요. 확산. 네, 그래서 1월 효과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습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도 뭐 연말에서부터 좀 뛰어 올라왔으니까 다리 아플 수도 있죠. 엎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는 더 뛰어갈 거야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 마켓 시그널 점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